상승세로 전환되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7,848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 다시 8,000포인트대를 재돌파했고 9시 50분 기준으로는 한 8,100선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박스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실적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3주 동안 8예정으로 판매를 개시했는데 출시 당일 하루 만에 목표 물량 6천억 원 중 87.1%인 5,224억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완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흥행 대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물량도 전체 물량 중 50% 아래로 제한했는데도 한 개사 외에는 모두 마감되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시 10분도 안 되어 한도가 소진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머지 한 개사도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서민용으로 20%를 우선 배정했는데 실제로는 40% 정도를 서민들께서 사가실 정도로 비교적 골고루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자금을 한국 경제의 미래인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투자해 주신 만큼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고 그 과실이 공유될 수 있게 향후 운용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연동되면서 국내 금리도 상승 흐름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상황입니다. 민생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8.2조 원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금융회로 해소 위한 릴레이 간담회 네 번째 순서로 지난주 목요일에 제 주제로 해운업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국적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외 재보험사가 보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저 요율 수준의 전쟁 보험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박펀드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합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28조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업권별 상생금융 노력도 지속 중입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 신장 안정 프로그램도 5.4조 원이 착실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오늘 회의를 소집해 에너지 분야 생산지역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이와 같이 중동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국민성장펀드가 6천억인데 사실 규모로 치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떠세요? 네, 이게 그 당시 이게 설정할 때는 그 과거에 뉴딜 펀드가 한 1,4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한 4배 정도 됐고, 그때는 또 이 세제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또 이런 정도로 또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안 돼서 그 당시에는 그 6천억조차도 시장에서는 좀 도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소화가 되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소위 소득 격차도 문제인데 자산 격차는 지금 더 문제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가. 그러면 이게 이미 예측된 거라면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거냐도 중요한 과제 같아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도 이게 대형 우량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막 10배, 막 20배 이렇게 올랐는데 아예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완전히 또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로 차이도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든 조금 완화해야 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쨌든 서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인데 40%가 실질적으로 갔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또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손실 20% 뭐 재정 우선 부담. 근데 그건 하더라도 그건 손해 볼 때 얘기고 이익이 뭐 은행 이자보다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좀 곤란한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강화하기 위한 올리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실 같은 경우 흡수해 주는 거는 밑바닥의 안정 장치고, 그다음에 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려야죠. 그러니까. 네, 잘 굴려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운용사들을 저희들이 10개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경쟁 체제로. 네, 경쟁 체제로 하고 예전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했다면 대중소로 또 나눠서도 하고. 하여간에 이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시로 공개를 좀 한다든지 뭐 좀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운용사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자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인력들을 여기다 배치해서 예. 이거 자주간에 이런 거 운영 잘하면은 뭐 정부 예를 들면 재정 집행, 정책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막 메시지 줘가지고 나는 왜 가입할 기회가 없습니까? 뭐 준비했는데 이번에 못했어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 SNS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기대가 이제 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주식시장 화랑을 보면서 좀 배제됐던 또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좀 찾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게 정말로 뭐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아니면 격차 확대를 좀 줄이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네.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